이번 주에는 중요 경제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중요 변수에 따른 랠리의 변곡점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CPI 지표 그리고 FOMC 이 두 가지가 주 초중반에 걸쳐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결과물들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 줄 것이다. 자, 근데 지금 두 개 다 우리한테는 양호하게 또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시의 상승 랠리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증시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중소형주들의 시장 수익률은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지수보다도 더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즉 대형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시장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좀 답답하다 이런 그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고 있네요. 공매도의 98%는 외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2% 정도 중에서도 1% 넘게 또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98%에 달하는 외국인들 도대체 공매도 왜 이렇게 치고 있는 건지, 또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공매도 어떤 점유율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6월 12일입니다. 월요일, 네,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네, 중요 경제 지표가 일단 가장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오늘이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네, 중요한 패턴이라 볼 수 있겠는데, 자, 미국장이 또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네,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대감을 좀 품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런 상태는 이번 주에, 그 어떤 기대감도 계속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FOMC를 이제 가장 먼저 꼽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왜냐면 FOMC에 대한 결과가, 제일 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뭐 CPI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이 다 FOMC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한번 동결하면요, 그 다음엔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동결이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동결을 쭉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상했다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동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네, 금리 인상은 끝이다. 자,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번 달이 끝이다. 이번 달에 금리 안 올린다 하더라도 이번 달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PI 지표인데, 지금 예상치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에 그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4.1% 정도 나올 것이다. 근데 뭐 둘 다 비슷하죠. 4.0이든 4.1이든 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난달에 4.9가 나왔잖아요. 4.9가 나왔고 그것도 이미 많이 줄어든 수치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네, 예상치를 더 하회해서 만약에 3.8이나 3.9 이렇게 나와버린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아주 네, 좀 뭐랄까 바람직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오히려 조금 올라서 0.4% 정도 올랐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다지 큰 변화는 없거든요. 자,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너지 관련한 부분. 즉, 그동안 CPI 지표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생각해 본다라면은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에서 벗어나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CPI 지표에 따른 부분들이 또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인데 여기까지는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PPI 지표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네, 그동안 CPI 지표가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렸었는데, 자, 이제 4%대 초반이거나 또는 3%대 후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될 명분이 부족하죠.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은 네, 13일이죠. 화요일 날 내일 발표되는 것이 이제 CPI 지표 발표되는 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침 나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침 9시 30분 화요일 날 아침 9시 30분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화요일 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화요일 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 CPI 지표는 0.4, 0.4 비슷하게 나왔죠. 네, 코어 CPI로 나와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먼스리, 즉, 월간, 네,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0.4, 0.2.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크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PPI 지표 같은 경우도 0.2에서 마이너스 0.1로 해서 조금 괜찮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FOMC 경제 전망 성명서, 즉 FOMC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이제 13, 14 하기 때문에 이제 15일 날 발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3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네, 수요일 날 저녁 늦게거나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목요일 날 아침 일찍이 되지 않을까? 네, 목요일 날 아침이니까 이걸 새벽 3시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새벽이니까 목요일 날 낮에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튼 네, 시간 계산해 보세요. 한 12시간 차이 나니까 네, 우리도 목요일 날 들을 수 있나? 뭐 모르겠네요. 목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아무튼 뭐 금요일인가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화요일부터 FOMC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에 일단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계산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기자회견 이런 것도 전부 다, 네, 새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새벽에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런 걸 하지?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코어 리테일 세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0.4에서 0.1로 조금 감소했다 되어 있고요. 제조업 지표는 좀 양호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인데,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14, 괜찮아지죠? 네. 그 다음에 실업 청구가 가장 밑에 있는데요. 네, 이거에 26만 1000건에서 24만 8,000건으로 조금 줄어들 것이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든다는 것은 고용이 좀 개선된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실업률 지표는 네, 많이 좀 3.7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뭐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줄었다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리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일단은 금리 동결을 짓더라도요, 연준 위원들이 이제 또다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압박감 요소들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을 하면 일단 호재성 재료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 생각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지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강세를 이어가되, 네, 주 중후반부터는 네, FOMC가 끝나고 나서 그 호재성 재료가 나온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발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겠죠. 만약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진짜 확실한 금리 동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은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연준 위원들이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약간 네, 주춤거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 초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네, 초반 뭐 전강 후 끝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전강 후 중간? 네, 뭐 그런 정도,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주 후반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뭐 그 다음 주부터는 또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만 조심하게 된다라면 아마 6월 달은 충분히 네, 2700 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 전망을요, 2660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거는 가뿐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2641에서 마무리됐잖아요. 그럼 뭐 한 20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터치하고도 남죠. 그래서 그 위쪽으로 넘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주 초반 강세를 보인다. 월요일, 화요일 계속 오른다 생각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2660이 아니라 2700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 못 들어가, 안 돼, 이런 식의 느낌들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지금 가장 많이 팔아먹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면서요. 7만원 넘어가면서부터 개인들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은 또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 증권사의 보수적인 입장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으로 내려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증권사 연구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경기에 영향을 적게 받는 성장 테마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반도체가 경기 영향을 적게 받는 거 아닌데? 근데 반도체 끼어 있고요. 헬스케어, 조선, 인터넷, 풍력, 원전, 방산, 우주, 항공을 꼽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심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쪽은 일단, 네,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헬스케어, 조선, 인터넷, 풍력, 원전, 방산, 네, 글쎄요. 네, 그다지 썩, 네, 훌륭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증권사 연구원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심은 존재하겠지만 기대감도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증권사는, FOMC 결과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매파적인 행동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얘네들 약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도주 업종이라고 본다라면은 배터리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전기차, 이런 쪽으로 포함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경기 민감주 이쪽 섹터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지금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밴드를 2660으로밖에 안 잡았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부분들은 좀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네, 이 정도 2660은 당장 오늘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됐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네, 하단은 2540. 그래서 밴드폭은 굉장히 작게 잡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20포인트밖에 안 줬습니다만, 아래쪽으로는 100포인트가량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증권사 이야기들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네,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2640포인트를 가긴 했는데, 중소형주들은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들이 치고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죠. 시장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대형주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지금 사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팔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고, 시총 상위 종목도 갖고 있다라면 그냥 놔두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일단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중소형주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중소형주가 못 움직인다고 해서 또 대형주로 끌어당기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형주를 쫓아가면서 매수하게 되면 단기 조정에 또 한 대 세게 얻어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핵심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200의 탑 10 지수가 지난 9일까지 25.7%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탑 10이라고 해봤자, 네, 위쪽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들어서 25% 올라왔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의 상승률이 19.1%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상승률은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18%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는 11.9%밖에 못 올랐대요. 11.9%. 이 중소형주에는 대체적으로 조선주, 그 다음에 금양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조선주, 그 다음에, 방산주, 그 다음에 풍력,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자, 근데 분위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올라올 때가 되기는 됐어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쉬어갈 때는 또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어떤 불안감은 없다라면 중소형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한번 보죠.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199개 종목인데 이쪽이 보면은 연초 이후 상승률은 14.8%. 즉 코스피 200의 상승률과 시장 수익률을 밑돌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삼성전자 없이는 지금 시장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삼성전자가 있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들은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단은 시장이 대형주를 위주로 한 어떤 그 주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큰 형님들이 지나가면서 지수의 어떤 길을 터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생각되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진 길을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따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별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대형주 좀 가면서 좀 쉬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올라가고, 중소형주 올라갔다 좀 쉬면 대형주 또 올라가고, 이렇게 지수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2차전지 쪽으로 그동안 많이 쏠리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2차전지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못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골고루 올라가고 있어요. 중소형주 쪽에서도 수급이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 흐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2차전지 때문 2차전지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반도체도 간다.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뭐 2차전지도 간다. 또는 자동차도 간다. 뭐 부품주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가고 있는 거라서 내 거가 지금 잘 못 간다 해가지고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내 차례가 오면 내 것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좌는 점점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서서히 회복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주식을 좀 확대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종목 수도 좀 늘려가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는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단기적 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생각해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잘 들고 가시면 해도 큰 문제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공매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언제 해도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씨발라 먹을 수박 그런 거 있죠. 조카 18세 크레파스 신발끈 뭐 이런 거 욕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욕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자, 공매도 누가 하나 봤더니 대량 보유자가 98%가 외국인이었다. 그러니까 외국 놈들 조차고 공매도 제도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가 25,500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가 25,000건이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된 거고요. 98.3%래요. 그 다음에 국내 투자자 공시는 1.7%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7%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하는 것 제외하고 나면 개인들은 뭐 0.몇 %밖에 안 돼요. 자, 지금 보면은 누가 가장 많이 했느냐? 외국인들 가운데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6,900건 그래서 27% 해당되는 공시를 냈고요. 메릴 린치가 26%,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18%. 그러니까 얘네들 셋이서 합치면 뭐야? 27 더하기 26은 53 더하기 18은 왜 더 어려워지냐? 53 더하기 18은 71?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이 또 이제 71이니까 27%를 또 차지하고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튼 외국계 쪽에서 요 세 놈들이 70%가 넘는 공매도를 차지하고 있다. 글쎄요. 뭐 얘네들이 워낙 저거 한 건 있긴 있겠습니다만 참 그렇다. 그죠? 그래서 공매도의 어떤 대량 그런 공매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놈들은 외국인들이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증거금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은 반대 매수라고 해야 되죠. 반대 매매가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연장할게요. 그러면 끝나서, 실제로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물타기식으로 계속 갖다 집어넣으면, 어쨌든 돈 많은 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갖다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한정없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 수익을 어떻게든 볼 수밖에 없죠. 그 떨어질 때는 또 공매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들도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조차가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국내 증시에서 지난번에 뭐 작전주로 네, 그 창구로 이용됐었던 SG증권 이쪽은 50건에 그쳤다. 0.2%밖에 안 된답니다. 네,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메리츠 증권이 187건 이게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0.7%. 그 다음에 SF플러스 자산운용이 0.4%, 블레쉬 자산운용이 0.2%, 한국투자증권이 0.2%. 이게 두 개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1.7%가 기관, 국내라고 했잖아요. 자, 0.7 더하기 0.4는 1.1, 1.1에다가 0.2 두 개니까 1.5 정도네요. 그럼 개인들은 0.2%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니까 0.1%밖에 안 된다는 얘기. 개인들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거의 외국인 판이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외국인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더 긍정적이라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이제 우리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대금. 공매도 거래대금 가운데 외국인의 거래대금이 71.9%를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거는 뭐 매수도 많고 뭐 매도도 많이 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일단 공매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또 올라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타면서 올라가는 것들은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고평가라는 어떤 논란에 시달릴 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히 2차전지 같은 데는 공매도가 많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매도 상승률과 그 다음에 단기에 급등한 상황에서 공매도 상승률이 좀 다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을 때와 팔고 있을 때의 공매도는 또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공매도 걱정이 그렇게까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공매도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나 이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 이런 상태에서는 공매도엔 걱정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저렇게 많은 공매도가 이겨먹을 수가 없는 상태의 조건들까지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피해가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금융당국이 뭐 이런 것들을 뭐 개선을 시켜가지고 외국인 너희들도 이제 불리한 뭐 이제 그 동일한 조건을 적용시켜 줄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이거 뭐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계속 뭐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법이 바뀌어가지고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더 네, 피해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공매도 상황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올라간 종목을 피하는 것이다. 고점 매수만 안 하시면 공매도랑 그렇게까지 친해질 그런 상황은 놓여지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CPI, FOMC 모두 다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한테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자, 중소형주는 시장 수익률을 지금 하회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대형주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때가 되면 중소형주가 이제 상승하게 되고요. 그 때라는 것은 대형주가 약간 주춤거릴 때,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올라오는 시기를 한번 또 우리가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공매도의 98%는 외국인인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뭐 공매도를 이겨먹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피해야 되겠다. 이거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책 한 콕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V나 신문, 잡지의 경제 코멘트는
과거의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는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 미래의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지표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 앞으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경우에는 뉴스를 참고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배워야 할 것이다. 주식은 심리가 대부분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 여기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자,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또 아침 일찍, 네, 시장과 함께 하실 분들은 무료 방송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힘찬 출발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